의사, 예자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막 많이 보시는데 뒷부분을 조금 덜 보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핵심 암기 강의는 거꾸로, 즉 자연탐구부터 신체까지,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암기하실 수 있도록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6강에서는 이 5개 영역 전체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고, 17강에서는 자연탐구 영역, 18강에서는 예술경험 영역에서 외워야 되는 단어들, 그 다음에 19강에서는 사회관계 영역 순서대로, 20강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의 핵심 암기 단어들, 21강에서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핵심 암기 단어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강에서는요. 전체 누리과정의 총정리라고 볼 수 있는 총론 부분, 5개 영역을 지도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내해야 할, 유아들에게 안내해야 할 교육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는 어떠한 교수학습의 원리나 방법에 따라서 또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고시문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의 명칭인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지막 22강에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전체 합격 1차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합격 2차와 그 다음에 우리 무슨 강의 또 들었어요? 그렇죠. 합격 공부관리. 그래서 합격 공관 강의는 이미 종강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5강에서 16강 준비하면서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전달을 드리는 것이 많은 내용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관련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가장 중요한 시험장용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16강부터 22강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공부하실 준비 됐나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관련 강론 내용의 중핵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와 지침서 부분은 개별적으로 수험서 원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 가지고 다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5개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할 교육 내용인 5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임용시험에서 다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 암기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지요. 자, 공부할 준비 됐습니까? 어깨 쭉 펴시고 눈 크게 뜨시고 책상 위에 수업 자료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할 볼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세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16강 5개 영역 공통 제 16강부터요. 앞으로 22강까지는 물론 15강까지 암기가 주로 많은 내용을 공부법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6강부터는 힘내라고 맨 앞부분에 우리가 으쌰으쌰 공부할 때 힘낼 수 있는 마음다짐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힘나게 하는 마음다짐 함께 살펴볼까요? 자, 알고 있죠, 선생님들?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알고 계시죠? 우리 동요죠. 정말 좋아하는 동요죠, 아이들이. 또 우리 2차 때, 2차 시험 때 많이 개사해서 손유이로 또 구호로 활용하는 동요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넌 할 수 있어 입니다. 선생님들 할 수 있다고 본인을 믿으시고 그리고 흥얼흥얼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흥얼흥얼 틈날 때마다 스스로 마음 다짐을 하세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은 누구나 준비하지만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 그리고 열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잊지 마시고 늘 부르고 다니세요. 자, 첫 번째 내용 암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집중. 자, 우리 5개 영역
영역에서 5개 영역에서 강론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용어들 암기 들어갈게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하시고 자, 길포드가 제시한 창의성의 구성 요소부터 갑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민감성, 정교성이죠. 각각의 개념은 수험서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자, 키워드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특히 유창성과 융통성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념도 암기를 하자. 자, 임용시험에서는 개념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별표 중요합니다. 자, 오스본이 제시한 창의성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사고기법 이쪽에다 정리를 해놨죠. 자, 꼭 100% 암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육학을 시험 봤던 임용고시에서 유아교육학 시험에서 또 전공 최근에 이제 임용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할게요. 파란색은 꼭 중요하진 않지만 난이도로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도로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용어들은 아니지만 외워놓자.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시험에 나왔던 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내 폭풍을 일으키는 기법이죠. 자,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리도 같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서로 간의 판단을 금지하기. 자,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자,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꺼내놓기. 자, 꺼내놓은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내기. 자, 각각의 원리. 비, 자, 양, 결 외우세요. 비판금지, 자유분방, 양산, 결합과 개선의 원리입니다. 자, 밑으로 와서 유아를 가르칠 때에는 기본적인 원리를 지켜서 교수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공부한 내용 떠올리세요. 개론반에서 공부했어요. 자, 놀이 중심의 원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하자, 생활 중심의 원리,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특히 장애 유아의 개인차도 고려하자, 개별화의 원리. 자, 영역 간, 5개 영역 간 통합과 신의사, 예자, 신체, 그 다음에 건강, 자, 신체, 언어, 인지, 네, 이러한 발달 영역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또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무슨 원리? 통합의 원리. 자, 유아들의 호기심에 기반을 두고 유아들은 과학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탐구학습의 원리. 자, 이 두 가지 밑에 먼저 볼게요. 자, 유아와 환경, 유아와 교구 간의 교류를 강조한다. 상호작용의 원리고요. 자,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활동이 확장되고 심화되고 활동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요. 집단 역동성의 원리. 비슷하지만 교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집단 역동성의 원리는 그 집단 내에서의 교류를 통해서 활동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자. 집단 역동성의 원리입니다. 자, 앞으로 볼까요? 자, 융통성의 원리. 계획한 교육 계획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흥미 또 상황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융통성의 원리, 활동간 균형의 원리, 정적, 동적 활동, 대소집단 개별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자 해서 활동간 균형의 원리. 자, 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일단 자발성의 원리는 같은 말이 뭐예요? 자, 그렇죠. 흥미의 원리 같은 말, 또 같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활동의 원리가 같은 말이죠. 자, 이러한 자발성은 뭐예요? 유아의 내부적인 원리에 따라서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자가 자발성의 원리인데, 자, 이 흥미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는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와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흥미의 원리,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 그 흥미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흥미 있어하는 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거. 자, 흥미 있는 유아의 흥미에 따라 학습 활동을 선택하게 한다. 그러면 흥미의 원리인데요. 흥미에 따라 학습 활동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한다. 그러면 무슨 원리? 그렇죠. 흥미, 가운데점, 몰입 중심의 원리입니다. 자, 설명 부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네, 기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끄덕끄덕이면 오케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같이 암기입니다. 자, 5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강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유아교사의 교수 행동,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 학습관의 유형, 그리고 유아의
학습 행동 유형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주장학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브래드 캠과 로즈 그란트가 제시한 교사의 교수 행동,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교사의 가르치는 행동을 구분했고요. 밑에 유아는 어떻게 배우는가, 유아의 학습 행동을 구분해서 제시합니다. 자, 유아 교사의 교수 행동은요, 두 학자들은 비지시적이냐, 교사가 비지시적이냐, 유아들과의 교수 행동에서 중재적이냐, 아니면 지시적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교수 행동을 제시합니다. 자, 중요한 거 외워야 돼요. 빨간펜 동그라미는 모두 다 암기에 해당이 돼요. 교수 행동의 특성, 비지시적으로 관여하느냐, 중재적이냐, 지시적이냐입니다. 자, 가장 비지시적인 교수 행동부터 가장 지시적인 교수 행동까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 교수 행동의 그림도 외우셔야 되고, 그림에서의 위치대로 외우셔야 되고, 밑에 있는 용어도 별도로 같이 외우시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걸로 진행합니다. 자, 인정하기,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거, 자,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거나 말로 설명하는 거, 자,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는 본 수업 중에 설명했죠. 별표해놓고 비교해서 개념을 공부하자. 자,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는 교사가 도와주는 거는 동일하지만 촉진하기는 뭐예요? 학습 준비가 된 유아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지원하기는 뭐예요? 유아가 선생님 됐어요 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즉, 도움의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가죠. 자, 그 다음 지지하기는 뭐예요? 유아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함께 구성하기는 유아와 교사가 함께 활동을 하거나 함께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함께 한다, 함께 구성한다의 개념에 초점이 있어요. 자, 시범 보이기는 꼭 그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할 때 교사가 보여주고 관찰하도록 하고 유아가 따라해보게 하는 거죠. 자, 지도하기는 말 그대로 관련된 중요 내용들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자, 인정하기부터 지도하기까지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이때 개념 공부할 때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는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별표해 놓고 비교 공부를 해 놓으세요. 자, 학습관. 자, 브래드 캠과 로즈 그란트가 유아의 학습 행동과 관련된 학습관으로 자, 이러한 명명을 제시합니다. 상호작용적 구성주의 학습관. 자, 인간은, 유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 상호작용적 구성주의 학습관 명칭 외워 놓으시고, 자, 구체적으로 유아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학습할 거리를 보는 순간 인식하기. 자, 학습할 거리들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 탐색하기. 여기까지는 개인적 특성이라 그랬죠. 자, 탐구하기는 본인이 탐색하기를 통해서 획득한 개념들, 획득한 지식들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과 비교해서 수정,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는 개념 공부가 객관적이고 일반화가 된다는 특성을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활용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인식하기는 뭐예요? 글자, 기억이나 니은이나 아나 어를 보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얘는 뭐지? 라고 스스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 자, 탐구하기에서는 철자법이나 맞춤법과 연계지어서 내가 익힌 걸 연계하게 되겠죠. 자, 배웠어요. 이제 글쓰기도 배웠고 맞춤법도 배웠다. 활용을 하게 되겠죠. 평상시 말을 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활용하는 단계. 그래서 인식하기, 탐색하기, 탐구하기, 활용하기 순서대로 외우자. 그림으로 보면 인식이 맨 하단에 있고요. 탐색이 그 위에 있고요. 탐구가 그 위에 있고요. 활용이 그 위에 있다. 그림으로 봤을 때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그림에서의 순서도 외워놔 주십시오. 자, 유아의 교수 행동과 그 다음에 교사의 교수 행동과 유아의 학습 행동의 중요 용어들이었습니다. 자,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용어들은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빨간색 동그라미 해드린 부분은 100%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해당되는 강의는 이론을 공부하는 강의가 아니라 워낙 내용이 방대하죠. 그래서 짧은 특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임용시험에서 필요한 중요한 단어 암기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개념 이해는 어디에서?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신 수험서로.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유아교사의 교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유아의 학습 행동은 유아교육 개론 특강에서요.
교수학습 교과교육론, 교과교육론에서 그리고 교과교육론과 교육방법이라는 단원에서 특히 교과교육론에서 이미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개념 공부는 수험서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보러 갈게요. 자,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8가지와 그 다음에 5개 영역에 또 응용해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서 제시한 지능의 유형 9가지입니다. 자, 역시 이 2가지 이론도요. 5개 영역에서 자주 출제를 통합해서 출제를 합니다. 특히나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은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먼저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 암기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암기 준비 스스로 표현해보게 한다. 활동의 결과를 자기 표현. 그림을 그리게 하면 조형적인 표현이 되겠고 움직이게 하면 신체 표현을 하게 되면 행동적 표현이 되겠고 또 말로 하게 하면 언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토의 학습 공통 문제를 가지고 2명 이상의 유아들이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자, 협동학습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집단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협동학습이고요. 자,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하기. 딜레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해보기가 추론하기. 자,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모델링. 말 그대로 설명하는 설명.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현장학습. 변학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근에 중요한 건 바로 사전 답사를 꼭 해야 되는 현장학습. 특히 현장학습의 경우에는 사회교육의 방법으로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현장학습.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최근에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된 협동학습과 토의학습입니다. 자, 3가지 명칭 반드시 외우시고 현장학습에서는 우리가 중행용어로 사전답사라는 용어를 기억해야 한다. 현장, 견학을 가기 전에 교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사전답사를 해야 한다. 미리 가서 교통편이나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교통편에서 내려서의 거리도 확인해야 되고 또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확인해야 되고 기타 등등 안전한 사항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명칭이 바로 사전답사, 시험의 정답이었습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학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지능이론에 대해서 반대로 등장한 이론이 바로 다중지능이론이죠. 지적인 능력만을 강조했던 지능이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이론 여러가지 지능에 대한 이론이고 주장자는 가드너다. 여기서 제시한 지능의 유형은 9가지 외우셔야 합니다. 지능의 명칭을 외우세요. 자, 언어적 지능,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논리수학적, 말 그대로 음악적, 그 다음에 신체운동적, 공간적, 대인관계지능. 대인관계지능은 같은 말로 개인 간에서 감정의 교감에 관련된 지능이어서 개인간 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개인 이해 지능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개인 내 지능으로도 암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자연 탐구, 환경, 자연과 관련된 지능. 자, 그 다음에 존재와 관련된 실존 지능. 실존 지능은 같은 말로 영적인 지능이라고 명명도 하고 그리고 또 완성되지 않은 지능이라고 해서 반쪽 지능이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자, 지금 지능의 유형에서는 그 뒤에 있는 개념을 공부할 필요는 별도로 없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지능의 유형의 명칭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되는 지능은 음악적 지능이라고 가드너는 주장하고요. 자, 이 중에서 지능의 유형 중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지능은 자연 탐구 지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 2가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지능의 명칭을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8가지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거는 토의학습, 협동학습, 현장학습 혹은 견학.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다중지능의 유형, 명칭을 반드시 외우자.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를 들어서 몸을 움직이는 걸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그러면 신체 운동적 지능이 강점이에요? 약점이에요? 그렇죠. 강점 지능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반대로 산수, 수학에서 좀 약해요. 수 조작을 못해요. 그러면 논리수학적 지능은 약점 지능이 됩니다.
자, 요 명칭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지능이 조금 더 발달된 지능을 강점 지능이라고 명명했고 조금 부족한 지능은 약점 지능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교수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렇죠.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약점 지능을 촉진시키자가 교수법입니다.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약점 지능을 촉진시킨다. 꼭꼭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다중지능의 특성 중에서 지능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브루너의 표상 양식과 그 다음에 데일의 경험의 원추, 우리 강론반, 개론 강의에서요, 뒷부분에서 강의 들었죠. 이미 선생님들. 어디에서? 그렇죠. 교육공학 부분의 중행 내용이었고요. 자, 밑에 있는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은 우리가 교사론 공부를 할 때 이미 개념 공부를 같이 했어요.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자, 빨간펜 동그라미 준비하시고, 기억이 나면 동그라미 같이 하시면 되고, 개념 잘 모르겠다 하면 체크해 놓고 강의 듣고 반드시 체크한 부분 단어들 개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브루너의 표상 양식입니다. 학자가 누굽니까? 브루너죠. 자, 세 가지 표상 양식이 있죠. 지식을 표상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학습자의 행위로 표상을 한다. 작동적 표상이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표상을 한다. 영상적 표상이고요. 그리고 언어, 그 다음에 수를 통해서 지식을 표상할 수 있다. 상징적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일의 경험의 원추로 가볼까요? 학자는 데일입니다. 자, 모형의 이름이 경험의 원추죠. 교수 매체를 모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원추라고 명명했고요. 자, 경험의 원추의 특성은 선생님들 이 그림 떠오를 거예요. 삼각형, 그렇죠? 자, 아래로 가면 구체적이고 위로 가면 추상적입니다. 라는 그림이 떠오르시죠? 맨 앞에가 직접적 목적적 경험부터 자, 맨 위에 언어 기호까지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특성으로 보면 맨 밑에가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교수 매체고 위에가 추상적이고 추상성을 가진 교수 매체라고 특성도 외워놓으셔야 되고 이미 구체성을 쓰는 게 우리 시험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극화된 경험도 별을 미리 해놓을게요. 미리 시험에 나왔던 정답이었죠. 자,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직접적, 목적적, 구성된 혹은 같은 말, 고안된 극화된 경험, 시, 견, 전, 티, 영, 라. 그 다음에 시, 언. 그래서 직, 고, 극, 시, 견, 전, 티, 영, 라, 시, 언. 외우세요. 그래서 직, 고, 극, 시, 견, 전, 티, 영, 라, 시, 언까지 외워놓기. 자, 극화된 경험이 출제가 됐다면 예상 문제는 파란색 볼펜으로 별표, 견학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 이미 공부했죠. 교사론에서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 자, 순서대로 자,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16강부터 22강까지는 암기로 진행을 돼요.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다 된 분들은 너무 훌륭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대로 암기를 하면 되지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이해를 잘 못했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 동그라미 하시고 강의 내용을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에서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우리 수험서들에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적는 것보다는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16강 다 듣고 나서 책 딱 덮는 게 아니고 지금 체크한 부분은 수험서로 개념을 다시 한번 찾아본다. 아는 부분은 찾아볼 필요가 없겠죠. 바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공부법 꼭 좀 지키세요. 자,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에서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는가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역할. 자, 연간, 월간, 주간, 그 다음에 일일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일과를 운영하는 역할. 자, 유아 그리고 부모를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역할. 정서적 지지를 하는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모델링을 보여주는 생활 지도자, 올바른 습관 형성을 강조하는 역할 생활 지도자,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역할 현장 연구자, 기타 교육의 업무를 제외하고 기타 업무, 행정 업무 및 관리자의 역할. 자,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적절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돼요. 적절하게 결정하는 역할 바로 의사결정자의 역할. 자, 동료 교사와 협력해서 교육의 질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료와의 협력자.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호한다. 양육자.
유아들을 끊임없이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관찰자. 그 다음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사람, 교육 프로그램 계획자, 교육과정 설계자와 교육 프로그램 계획자와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학습 활동, 교수 학습 과정을 직접 조직하는 사람, 교수 조직자. 자, 이 세 가지. 교육과정 설계자, 교육 프로그램 계획자, 마지막 교수 조직자. 이 세 가지는 별표에서 뭘 비교하자? 개념을 비교해서 공부하자. 시험장에 헷갈리지 않도록. 전체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면 교육과정 설계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전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경우가 교육과정 설계자. 자,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면 교육 프로그램 계획자. 해당되는 학습활동에 피드백을 주고 아이들이 잘 참여하는지 조언해주고 지도해주고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주면 교수 조직자입니다. 범위로 본다면 포괄 범위로 본다면 넓은 범위가 되겠죠. 점차 넓은 범위. 자,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비교해서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지문 공부 시, 지문 분석 시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은 일단 개념 공부에 들어가기보다는 명칭을 좀 먼저 외우세요. 왜 그럴까요? 네, 명칭 자체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볼 때 명칭을 알고 있으면 대부분은 풀 수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역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계획자, 마지막으로 교수 조직자는 우리 수험생들이 지문을 분석할 때 많이 헷갈립니다. 자, 교수 조직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학자, 구분한 학자, 누가 출제가 됐습니까? 네, 사라초의 교수 조직자 정답 쓰는 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암기였습니다. 자, 브루너의 표상 양식, 데일의 경험의 원축,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 네, 전체적으로 빨간 펜 모두 다 암기하고, 자, 표시해 놨습니까? 이 중에서 잘 모르는 거, 모르겠다. 개념을 잘 모르겠다. 영상적 표상 양식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 교수님은 그림을 통해서 지식을 표상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해 놓고 수험서를 꼭 펼쳐보세요. 자, 여기까지. 네. 자, 오늘 16강에서는요, 우리가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신, 의사, 예사라는 5개 영역을 지도해야 되죠. 이미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학부생이에요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면 중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목명을 우리는 5개 영역으로 명명하고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관계, 그 다음에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영역에서 네, 해설서 지침서는 우리가 원본을 보기로 약속했죠. 원본으로 같이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 드렸고 이 5개 영역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강론 내용들. 그래서 오늘 16강 들으니까 아 맞다 우리 유아교육 개론 강의 2강에서부터 15강까지 외우세요 했던 단어들의 총집합이네 라고 떠오르면 지금까지 공부가 잘 된 거죠. 그런데 멍 때리고 있으면 네, 앞에 있는 강의 내용을 잘 복습하지 못한 거다. 자, 2강부터 오늘 16강까지 모두 다 임용용에서는 외우셔야 되는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올해의 정답도 지금 우리가 읊고 있는 내용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요. 강의 한번 듣고 안 듣는 게 아니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합격 1차 강의는 언제나 무제한으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로 가서도 들으셔도 되고 제 개인 유튜브에 오셔서 들으셔도 되죠. 그래서 항상 자투리 시간에 틀어놓고 습관처럼 같이 노래하듯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노래하듯이 틀어놓으시고 흥얼흥얼 같이 따라하세요. 화면을 꼭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요? 네. 자, 오늘 16강 5개 영역 공통 용어들 우리 개론에서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모아 정리했습니다. 자, 2강부터 16강까지 정말 많은 예상 문제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17강에서 자연 탐구 영역으로 어떤 단어 또 외워야 하는지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17강에서 만날 때까지 아리아리 합격 힘내세요.